주윤발은 배우가 되기 전에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홍콩의 고급 호텔은 투숙객들의 차를 세차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세차를 하던 주윤발은 생전 처음 보는 여신 모양의 마스코트가 마냥 신기했습니다. 이 마스코트가 달린 차는 바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격의 자동차라는 것을 모른 채 주윤발은 그저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을 만지다가 급기야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짝소리와 함께 눈앞이 흐릿해졌죠. 차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와 대뜸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윤발에게 너는 평생 살아도 이런 차를 몰 수 없을 거다 라며 멸시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집에 오는 길, 주윤발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마저 포기하고 17살의 나이에 이미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6 식구가 비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특히 여름이면 온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숨막힐 듯 더웠습니다. 주윤발은 그저 극장에 가면 에어컨이 있다는 이유로 영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작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게 된 한 광고가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기 때문이죠. 바로 배우 공채 모집이었습니다. 주윤발은 바로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형편없는 연기력의 심사위원들이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때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연기력은 불합격이지만 잘생기고 착해 보이니 기회라도 줘보자 라는 말로 심사위원단을 설득했죠. 연기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었던 주윤발은 수년간 엑스트라 배역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눈도장을 찍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방송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윤발은 한 여자가 그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명한 제작자였는데 신사 같은 컨셉의 배우를 물색하던 중 문득 엘리베이터 앞에서 봤던 주윤발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불려간 주윤발에게 이 여자는 드라마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발이 너무 커서 준비된 구두가 맞지 않을 테니 사이즈가 맞는 걸 사오라며 돈을 건넸죠. 그리고 얼마 후 새 구두를 신고 나타난 모습에 흡족해하던 제작자는 주윤발의 한 행동으로 인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구두를 사라고 준 돈을 그대로 돌려줬던 것이죠. 벌이가 없었던 그는 당연히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신발은 과연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신발을 사고 나자 주윤발은 문득 남의 돈을 생각 없이 받아 쓴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다시 신발값을 마련해 온 것이죠. 이 내막을 알게 된 제작자는 주윤발의 성품에 더욱 반해 이후에도 그를 강력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여러 드라마에서 점차 출연 비중을 늘려가던 주윤발은 데뷔한 지 6년째가 되던 해 상해탄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후 10년간 아시아권을 주름잡는 홍콩 느와르 장르의 출발점이 되었고 방영시간만 되면 홍콩 밤거리에 인적이 드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홍콩에서는 역대 최고의 드라마 캐릭터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주윤발이 연기한 이 캐릭터가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수차례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장국영, 유덕화 주연의 우리나라 배우 정우성이 조연을 맡은 1996년작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을 따서 상하이물이라는 신장르도 생겨났는데 화려함과 암울함이 공존하는 193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일본에게 침략당하던 시기를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이후 5년간 주윤발은 경성지연, 등대 여명 등 일본과 항쟁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까지 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알렸죠. 이 시기 주윤발은 한국에서 영화를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순성마라는 한중 합작 영화였는데 제주도와 오대산에서 촬영된 이 영화를 찍으며 주윤발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빙판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겨울에 매일 한국 스태프들과 함께 따뜻한 갈비탕과 김치를 먹으며 몸을 녹였다고 합니다.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던 20대의 주윤발은 젊은 나이임에도 기부에도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부로 인해 그는 인생 영화를 찍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홍콩 영화계의 전설적인 감독 오우삼 감독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주윤발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마침 배우의 급작스러운 하차로 인해 의협심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줄 배우가 필요했던 그는 주윤발을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오우삼은 훗날 첫 만남 때 느꼈던 주윤발의 첫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와 현대사회에서 보기 힘든 의협심 그리고 기사도의 풍모가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된 영화가 바로 전설로 남은 그 영화 영웅본색입니다. 조연이었지만 찐한 선글라스를 끼고 롱코트를 휘날리며 주연보다도 더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특히 성냥개비를 물고 다니던 모습이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는 주윤발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던 감독도 주윤발이 시범을 보이자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홍콩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주윤발 따라잡기에 혈안이 된 남자들로 인해 각지에서 롱코트와 선글라스의 풍기 현상까지 있었죠. 이 영화는 심지어 할리우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훗날 킬빌을 찍을 때 배우들에게 영웅 본색을 보여주며 이렇게 연기하자고 말했고,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보여줄 롱코트와 선글라스 그리고 쌍권총 액션도 이 영화의 향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액션 영화로만 족적을 남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과 감정 연기였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구가 되어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찾아온 의형제를 마주하고 파르르 입술을 떨며 악수를 건네는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했죠. 이 영화는 OST 또한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곡으로 유명합니다. 조연을 맡았던 장국영이 직접 부른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웅 본색의 어마어마한 흥행은 속편 제작으로 이어졌는데 주윤발의 인기가 주연을 초월하다 보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편에서 죽은 그를 어떻게든 다시 출연시키기 위해 사실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설정을 급하게 추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윤발은 2편에도 출연할 수 있었고 3편은 아예 주윤발을 단독 주연으로 내세우며 바야흐로 그 인기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영웅 본색 2편이 개봉했을 당시 주윤발은 우리나라 극장을 돌며 무대 인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려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하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이자 함께 내한했던 정용은 팬들이 몰려들 때마다 자신 주변만 횡해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주윤발의 폭발적인 인기는 국내 최초 외국인 TV 광고라는 기념비적인 사건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생소한 이야기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외국인의 광고 출연을 규제했습니다. 이때 내세웠던 이유는 광고에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외국인 모델을 주역으로 내세우면 과도하게 왜곡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에 이르러 이 조항은 삭제되었고 이에 주윤발이 역사적인 국내 TV 광고 외국인 모델 1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광고는 바로 사랑해요 밀키스 밀키스였습니다. 당시 TV 광고로는 이례적인 제작비가 투입되어 흡사 홍콩 액션 영화처럼 헬기와 오토바이 추격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밀키스는 대박 홍보 효과를 누렸으며 특히 사랑해요 밀키스는 당시 유행어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광고가 또 대박이 나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시 외국인 출연 금지를 논의했습니다. 외국 선호 사상이 심화되어 전통 문화와 미풍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광고 제작비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외국인 출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확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장국영의 초콜릿 광고, 소피 마르소의 화장품 광고, 그리고 맥컬리 컬킨의 컴퓨터 광고 등 해외 스타들이 우리나라 광고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광고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뭐요? 사랑해요 노드 VPN. VPN은 클릭 한 번으로 국내에 막혀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도 이렇게 노드 VPN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미국으로 설정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바로 생생한 중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특히 맘 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죠. 혹시 VPN 서버도 위험하지 않냐고요? 노드 VPN은 제로로그 정책이 있어서 사용자가 이용한 내역들을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료 VPN에 비해 더 안전하고 속도 또한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70% 할인된 가격인 월 4,300원 정도로 2년 플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1개월 추가 혜택도 더 드립니다. 하나의 플랜으로 최대 6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니 VPN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윤발은 로맨스 연기에 있어서도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멜로 영화 가을날의 동화였죠. 투박하면서도 어리숙한 청년을 연기하며 터프한 액션에서 벗어나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키스씬은커녕 그 흔한 손을 잡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순수하고 서툰 사랑 이야기는 그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도 더욱 애틋함과 애절함을 자아냈습니다. 분위기 있게 담아낸 80년대 뉴욕과 감성적인 음악까지 맞물려 많은 이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했죠. 이 영화는 20년이나 지난 2001년 홍콩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순한 이미지의 종초홍과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많아 이들은 이 영화 이후에도 많은 영화를 같이 찍게 되었죠. 영웅 본색과 가을날의 동화로 아시아 대스타로 부상한 주윤발은 이제 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지나친 다작 활동으로 인해 식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1년에 무려 10편에 달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출연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주윤발스러웠습니다. 주윤발이 아시아 대스타로 떠오르자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쇄도했는데 무명 시절 도움을 받았던 감독과 제작자들이 많다 보니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홍콩 영화사들은 앞다투어 비슷한 류의 영화들을 공장처럼 마구 찍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성은 점점 떨어져 갔고 대중들도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홍콩 영화는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작 활동을 하던 와중에도 주윤발의 명작들은 간간히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인이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전설적인 도박사로 등장했죠. 도박의 신일 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기억상실증에 걸린 후에 바보 같은 모습을 동시에 연기하며 마치 1인 2역 같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며 이듬해에는 주성치 주연의 도성이라는 영화에서 패러디되기도 했죠. 이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이 도신이라는 영화에는 주윤발의 오랜 친구 오맹달도 함께 출연하는데 이 둘에 관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둘은 데뷔하기도 전부터 친구였던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오맹달은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윤발을 찾아가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으며 단칼에 거절당했죠. 결국 오맹달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방송가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주윤발이 부와 명예를 다 가졌음에도 도와주지 않자 이때부터 그를 크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감을 따내 빚을 청산하려 했으나 이미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를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한 영화에 간신히 출연할 수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부은 오맹달은 인생 최고의 명연기를 펼치며 그의 홍콩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따내며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주윤발은 시상식에서 그를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오맹달은 이제서야 다시 친한 척을 하냐며 냉랭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감독은 술자리에서 오맹달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주윤발이 제작진을 찾아와 당신을 여러 번 적극 추천했다. 원래 캐스팅 후보에도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죠. 이런 내막을 그제서야 알게 된 오맹달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고 주윤발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주윤발은 내가 그 당시 돈을 빌려줬다면 그대로 다시 도박판에 갖다 바쳤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영화가 몰락의 길을 걷던 90년대 중반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많은 홍콩 감독들은 할리우드로 향했습니다. 이 중에는 주윤발과 여러 작품을 함께했던 오우삼 감독도 있었죠. 할리우드에 입성한 그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 트라볼타 주연의 브로큰 에로, 니콜라스 케이지의 웃음 연기로 유명한 페이스 오프 등으로 할리우드마저 재패해가고 있었죠. 이에 오우삼은 그의 오랜 파트너 주윤발을 할리우드로 불러 함께 영화를 찍자고 제의했습니다. 80년대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던 이 둘은 그렇게 할리우드에서 다시 뭉쳐 망했습니다. 오우삼이 제작을 맡은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라는 영화였는데 제작비조차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흥행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윤발은 특유의 선글라스와 권총 액션을 선보였지만 영어를 못하다 보니 주연임에도 등장할 때마다 대사가 한마디를 넘지 않는 희대의 과묵한 캐릭터로 나와 많은 이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남자는 묵묵부답인데 여주인공 혼자만 말을 이어가는 어색한 장면들만 이어졌죠. 주윤발은 이후에도 마크 월버그와 공동주연을 맡은 커럽터, 조디 포스터와 호흡을 맞춘 애나 앤드 킹에 출연하며 계속 할리우드의 도전장을 던졌지만 연달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역시나 언어의 한계로 본래 연기력을 잘 살릴 수 없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서양권에서 주윤발을 알아주기 시작한 한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서양권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무협영화 와호장룡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이지만 주윤발, 장쯔이, 양자경 등 홍콩 배우들을 내세워 중국어로 촬영되었죠. 이 영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역대 비영어 영화 중 북미 흥행순위 1위가 바로 와호장룡입니다. 참고로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2위이며 우리나라의 기생충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우장룡은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한 매력적인 스토리와 호쾌한 무술 액션으로 작품성에 있어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배우들의 무술 연기가 각광을 받았는데 오랜 기간 무용을 했었던 장쯔이와 양자경의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우아한 액션이 일품이었죠. 반면 주윤발은 무술 연기에 있어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권총 액션 외에 무술 쪽에는 별다른 경험이 없었던 주윤발은 하나같이 검술 동작이 어설펐다고 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한 손은 뒷짐을 지고 아예 한 손으로만 여유있게 검을 다루는 것으로 설정을 바꿨던 것이죠. 이렇게 하니 동작이 더 쉬워져 그럴듯한 액션 연기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주윤발 특유의 묵직하고 여유로운 표정 연기가 더해지며 오히려 엄청난 검술의 달인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와우장룡이 초대박을 터뜨리자 할리우드는 이 영화의 주역들에게 러브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쯔이는 이듬해 성룡 주연의 러시아워2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할리우드 행보를 시작했고 주윤발 역시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방탄승이라는 액션 영화였는데 와우 장룡에서 뒷짐을 진 채 펼치는 액션 연기에 홀딱 반한 감독은 이 영화에서도 같은 컨셉으로 그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짐만 지다가 망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출렁다리에서의 아슬아슬한 액션씬에 기대치를 잔뜩 끌어올리더니 후반부로 갈수록 식상한 전개와 액션의 혹평을 받으며 결국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었던 주윤발은 할리우드에서는 특유의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맞는 배역이라고는 그야말로 평면적인 동양인 캐릭터뿐이었습니다. 무술을 펼치거나 쌍권총 액션이 빠지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설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캐리비안의 적 시리즈의 차기작에 출연하지 않겠냐는 제의였죠. 그렇게 대형 프랜차이즈에 합류한 주윤발은 할리우드에서의 도약을 다시 한번 꿈꿨습니다. 그러나 긴 손톱에 기괴한 수염, 부들부들 화만 내는 1차원적인 캐릭터 설정, 게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등장도 하지 않는 아쉬운 비중으로 주윤발의 할리우드 대성을 기대했던 팬들은 좌절했습니다. 원래는 홀로 여러 명을 제압하는 액션씬도 있는 등 비중이 더 클 예정이었지만 그마저도 최종 편집 과정에서 전부 삭제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캐릭터라는 이유로 주윤발의 분량을 대거 삭제한 채 개봉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순환시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찌어찌 연명하던 할리우드에서의 수명을 단숨에 끊어버린 전설적인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바로 드래곤볼 에볼루션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전설적인 만화 드래곤볼의 실사화 영화였죠. 아직까지도 만화 원작 영화 중 최악의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참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윤발은 여기서 능글맞은 캐릭터인 무천도사 역할을 맡아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코믹한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오늘날의 왓썸맨 박준영도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촬영 때 그를 처음 만난 주윤발이 사랑해요 밀키스 라고 말을 건네 둘은 금세 친해졌다고 합니다. 주윤발은 이 영화의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참 재미있는 발언이 나왔죠. 이번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사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고 출연시켰습니다 라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습니다. 주윤발의 할리우드 행보는 그렇게 아내에게 명품백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주윤발은 다시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공자 춘추 전국시대, 조조 황제의 반란 등 홍콩이나 중국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죠. 주윤발은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분쟁이 생길 때마다 늘 홍콩 편을 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미운 털이 박혀 중국 본토에서 출연을 금지시킨다는 말이 나오자 그럼 돈을 조금 덜 벌면 그만이다 라는 쿨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음에도 주윤발은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G 핸드폰을 17년이나 쓰다가 완전히 고장난 후에야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바꿨으며 평소 입고 다니는 옷도 편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재래시장에서 싼 것들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환갑 파티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동네의 허름한 단골 식당에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소박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했지만 음식값은 43만원이 전부였죠. 홍콩 최고 스타의 환갑 파티 치고는 너무 썰렁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먹어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 많은 음식이 나와서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렇듯 주윤발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주윤발은 심지어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공언까지 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이를 전부 사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이유를 묻자 내가 벌었어도 돈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재산 중 절반은 부인이 재테크를 통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부인도 이런 주윤발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주윤발에게는 친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죠.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평소 발길질도 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던 뱃속 아가가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하루아침에 유산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죠. 수술이 끝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으면서 아내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윤발은 이때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병실에서 함께 있으며 심지어 잘 때조차도 한 침대에서 꼭 껴안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고 이 우울증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윤발은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이때를 계기로 이 부부는 자식에게 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주윤발은 2018년 무쌍이라는 영화를 끝으로 차기작 없이 홍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등산을 즐기다 보니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죠. 그는 사람들의 사진 요청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은 2초도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2초로 인해 그분들은 물론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2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추천 영상도 하나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